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 대담을 많이 배웁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웁니다. 예. 더구나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고 국회 예산정책처장 예, 제가 철을 첫 설립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그 조직의 이름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뭐 처장들이 여러 분 바뀌어서 예.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희 의장께서 잘 만드신 기업. 또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시고 예. 지금은 애국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이 경제통이고 조세 전문가시니까 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예. 그런 우리 최강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560페이지 되는 책을 내셨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파괴를 전면적으로 철저하고 전방위적으로 하니까 이런 파괴 백서가 나왔겠습니까? 이건 참 이 책 자체가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안 편집을 되는데. 하고 읽어가면서 예. 계속 한숨 쉬셨죠? 짓고 놀라고 예. 그런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나중에 예. 문재인 정권을 이제 평가할 때 예. 이게 꼭 필요한 그죠? 예. 리얼 타임에 나왔다는 데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간 지점에서 제가 학자로서 네. 봉사를 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방법 중에 예.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는 그렇습니다. 것이야말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많이 책은 예. 당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예. 이게 증언집입니다. 아니면은 경고고 네. 이런 기록 자체를 남겨놓았다는 게 아주 참 이렇게 집대성을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여기 우리 필질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주셔서 저야 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런데 여기 정말 훌륭한 뭐 전문가들이 다 용감하고 부지런하신 전문가들이 예. 능력 있는 전문가 예. 단순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예. 이 지금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있는 네. 이런 분들이 망라되었다는 게 여기 이 글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입니다. 피가 흐르는 글입니다. 피, 네. 땀, 눈물이 흘리는 네. 글인데 여기 쭉 편집하시면서 뭐 조금 다 소중한 거지만 메시지를 좀 종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몇 분의 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대표님께서 집필하신 건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다 못해서 다른 필자분들한테 죄송한데요. 그러나 이제 뭐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김태우 전 통일은 원장하고 신은식 육군 중장 합참 차장을 했던 이 신은식 장군이 두 분이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뭐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폭풍 앞에 서 있다.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있다. 남침 대로를 9.19 군사 합의가 열어준다. 국민 각성 없이는 안보 재건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트남 패망을 기억하자. 저는 이게 제일 머리에 탁 오네요. 국민 각성 없이는 안보 재건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 우리가 뭐 기레기 살면서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언론은 사실은 성창용 KBS 노조위원장하고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가 두 분이 썼는데 우선 뭐 정규재 대표님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언론 장악과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규재 언론 장악과 파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유 언론의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정규재 대표가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이 국가 선동기관으로 탄생을 했다. 참 KBS, MBC 예. 이런 쪽이죠. 예. 그러면서
이 권력이 방송을 장악했는데 그 내용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보다도 더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내부 부역자가 됐다. 예.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노조의 사유물이 된 이 공영방송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던 거가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2017년 4월 27일 선거 전이죠. 예, 선거 전. 전에 이 문 정권하고 비밀 야합을 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인들이 아마 이제 민주 언론 노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정권에 하고 실제 만나서 이 약속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두 가지의 비판을 현 언론이 정부가 차단하기로 하는 그게 이제 대북 비판과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정유재 대표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선동기관이라는 개념이 참 정확하네요. 예, 국가 선동기관화된 거죠. KBS가 선동기관이 돼버렸으니까. 예. 세상에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렇죠. 저는 이 KBS를 볼 때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NHK를 상상을 하면서 그렇죠. 참으로 큰 비애를 느낍니다. 예. 참 거기는 절대로 뭐 아무리 태풍이 재난이 와도 조용하게 그렇죠. 아주 국민들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더 가라앉히면서 그리고 그게 나오시는 분들의 대담자로 나오는 분들 저는 뭐 이런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주 격조 높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시정 차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이 정권이 이 선동에 나서는 것처럼 가공할 사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그리고 그보다 더 가공한 것은 언론이 정권의 선동에 가세하면 이거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면 전체주의로 가버립니다. 그 지금 오늘이 예. 그러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1 더하기 1이 4로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4가 그게 1 더하기 1이 좋은 쪽으로 4가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쪽으로 4가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적 진실이 조작이 돼버립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광주 사태의 헬기 자격이 없어서요. 예. 그것은 이미 과거의 국가적 조사로서 확증된 사실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재조사를 시켰더니 이 국방부에서 헬기 자격이 있었다는 조작된 보고서를 내고 국방장관이 그것을 통과시키고 언론이 그게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예. 조작된 사실 국군이 양민들에게 헬기 사격한 학살범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여러 가지 조작된 것 중에 그 하나만 예를 우리 드립니다. 조 대표님께서 뭐 그걸 가지고 많은 계속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세 분이 그러셨는데 이제 양윤모 교수가 경제 파괴란 이제 제목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사회에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먹구름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양윤모 교수는 정체가 의심스러운 사람 중심 경제라는데 사실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이북 헌법에 두 전문에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바로 이제 시장인데 이 시장을 지우고를 하고 아까 제가 앞선 녹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에 근거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지금 한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혁신을 하고 경제하려는 의지가 활발해야만 경제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은 혁신 체제를 파괴를 하고 이 기업인들 맡기는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인들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지를 박탈하는 이 경제 정책
들로 인해 가지고 예. 대한민국 경제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정호 교수는 기업 파괴라는 예, 예.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현 정권이 이 기업이 자기네들의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이 공격이 대단히 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 세력에 의해서 이 기업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 또 아까 우리 양유모 교수가 이제 혁신체제 파괴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이 정부에 의해서 신산업의 싹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싹도 이제 이 파괴를 하는 그런 이제 있고, 뭐 우리가 다 관찰하는 이 자영업의 위기에 빠진 이런 내용들을 꽤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어디서, 이 책에 나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네. 자본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다. 예.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지도자들의 이 책에 나옵니까? 이 책의 서문에 서문에 써셨구나. 서문에 제가 이제 전면 이 좌파들의 이제 행태를 비꼬기 위해서 그랬는데, 많은 이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위트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전철 살인의 위트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공산주의자하고 아닌 사람을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자본론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고, 자본론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공산주의자가 없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좌파들은 자본론을 읽기만 했지, 자본론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복과 불행의 공평한 분배, 불공평한 그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본론을 놓고 이제 읽은 사람과 이해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거를 이 레이건 대통령이 뭐 그거에 무지하게 많은데요. 참 전철살인으로 이렇게 그 10권의 교과서보다 더 이제 핵심을 전달하는 이런 분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죠.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소련도 언론 자유가 있다. 그런데 미국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 그런데. 차이는 뭐냐? 미국의 언론의 자유는 어떤 권력자를 비판한 뒤의 언론의 자유다. 그러니까 비판한 뒤에도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있는, 광장에서 아무리 대통령 욕을 해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소련도 그 말은 되는데, 소련의 언론의 자유는 언론전의 자유다. 그 언론을 말하기 시작한부터는 그러니까 뒤에부터는 자유가 집에 못 없다. 가는 그런 이야기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 저는 양준모 교수가 혁신체제를 이 정권이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생존하려면은 항상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탈옥을 못하게 하면 그건 성장도 정지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새 최근에 코믹한 일이 이재용 씨가 피고인이 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재용 씨를 앞두고 혁신하라는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포브스의 랭킹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혁신 제일 잘하는 기업, 수천만 개의 기업 중에서 삼성이 5등이었습니다. 5등. 요 앞에 들어가는 회사가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 다 미국 회사. 앞에 있는 다 미국 회사. 비미국 회사로서 가장 혁신 잘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도요다도 아니고, 요새는 뭐 마쓰시대가 존재가 없어졌지만. 그 위에를 놔놓고. 그 사람을 내놓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내놓고, 재판장이 혁신하라고 충고하는 이런 사태, 산업공상. 이 산업공상 체제로의 복귀.
그러니까 이 좌파가 산업공상체제를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본인이 혁신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혁신되어야 할 사람이 혁신의 귀재를 앞에 두고 혁신의 설파한다는 것이 오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참 잘 썼던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예, 김문수 지사. 영혼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예, 이거. 김문수 지사의 경우는 제가 진짜 싹싹 빌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좌파들의 실체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제 말은 많이 했는데, 그걸 쫙 정리를 잘 해주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김 지사가 쓰시던 뭐, 이제 그 좌파들이 이 전 정권, 현 정권에 쫙 포진을 한 그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저 텐트에 가서 있느라고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어쨌든 뭐 김문수 지사도 그 바쁜 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지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김문수 지사가 지금 정광훈 목사와 함께 저렇게 지금 애국 말하자면 국민혁명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된 것은 이분이 그 전에 주사파 문제에 대해서 긴 글을 썼습니다. 네, 그걸 또 신문에 전면 광고도 냈잖아요. 네. 그건 아주 진땀나는 글입니다. 그걸 맞습니다. 읽어보면은 이분이 확실하게 본신의 진행을 힘을 다해서 그래 그것은 주사파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사파 전략을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맞습니다. 꼭 일독을 권하고요. 이 책에도 그 상당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국헌문란은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한다는 건데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 제1조부터 위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제1조는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 전체를 흐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함께 가장 큰 작동 원리인데 이분들은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자기 편 사람만 국민 대우하고 자기 편 사람 아닌 사람은 국민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계급투쟁론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제3조 영토조항을 무시해가지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격의 정통국가로 대우하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상급 기관으로 대우를 하면서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영토조항 3조 영토조항 무시 5조 국군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을 완전히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음으로써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는 등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일을 해도 국군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조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 정권의 봉사자로 전락시켜버렸다. 제10조는 생명권인데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행보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생명권을 짓밟고 있다. 그 다음 제11조는 법 앞에서 평등한데 자기 편만 평등하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불평등하게 대우한다. 헌법 제11조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제66조 대통령의 5대 책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5대 책무를 다 위반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쓴 것을 요약한 겁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 최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 재정 문제, 그러니까 역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겉으로 보면 전쟁으로 망하고 혁명으로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재정 파탄이 예. 망국의 원인인 망국의 경우가 많죠. 사례가 뭐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재정 중국 파탄과 왕조도 다 그랬고 재정 조선 파탄과 왕조도 더불어 그랬고. 예. 조세 정책의 실패. 그렇습니다. 가렴주구를 포함. 그렇지. 그게 연결이 됐을 때 밀란이 난다든지 혁명이 나고 뭐 저 제일 비근한 예로 사실은 프랑스의 대혁명도 재정 파탄과 조세 정책 실패가 그렇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망조로 가는 겁니까? 정권이 망조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망조가 되는 겁니까? 자, 우선 재정은 그 일반 국민들이 그냥 세금 내는 것 정도만 인식하고 있지 이게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모르고 있죠. 거죠. 더구나 수치와 관계되는 거니까 예. 어려워요. 뭐 한마디로 재정은 나라의 살림살이고 그게 이제 가게도 살림살이가 있고 기업도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게나 기업은 자기가 살림을 잘못하면 자기가 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국가는 이게 이제 국민이 있고 그거를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나라가 진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이제 망하는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정부가 이제 재정이 규모가 커져서 망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가 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이제 뭐 낭비가 젓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든 뭐 옛날 방조 같은 뭐 주주육림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작아도 이제 이 돈을 빌려오고 빼앗아 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망하는데 그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적자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고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은 세금보다 더 많이 쓴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은 세금만 치면 써야 되는데 예. 더 많이 쓴다. 그럼 더 많이 쓰면은 빚을 내서 쓴다. 예. 그럼 빚을 내는 방법은 이제 채권 발행이죠. 국채 발행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은 외국에서 이제 돈 빌려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되지 않느냐. 또 이 정부가 계속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늙은 나라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국민들을 일종의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선 그 전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얼마나 재정을 낭비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예산 낭비를 하는데 우선 이제 재정 운영에 관해서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문자 그대로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반드시 이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년 들어서 이 정부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국가재정법에는 또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예산의 전용에 관련해서 명문을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 예산 이제 예비비를 쓰는 것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쓴 것도 있고 심지어 예산을 전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미 군사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엉뚱한 데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금액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는 이 정책 담당자들의 저는 지능을 정말로 이해 못합니다. 이건 지능이 아니라 도덕성이죠. 도덕적인 지능. 모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고 진짜. 그 나쁜 거죠. 이건 나쁜 거죠. 나쁜 짓이죠.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집행하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조단위 아닙니까? 이제 다 모으면 조단위가 됩니다. 조단위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아마 주위에 많이 볼 겁니다. 뭐 대학생들도 뭐 아르바이트 박원순이는 뭐 모든 서울 대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이 돈을 거저 주고 시골의 어르신들은 모욕비까지 주고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토플 시험인데 그 시험료도 국가가 주는 이런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현금 무조건 주고 그리고 노인들한테도 또 뭐 예. 쏟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그냥 온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내리붓는 이런 형국으로 비유될 정도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십조의 이 현금성, 낭비성 돈뿌리기를 복지란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표죠.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더 병들게 하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은 병들게 하는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조의지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는. 말살시키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국고 의존형 인간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모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마움은 이제 뭐 제가 누구한테 받으면 고맙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간의 사고와 건전한 이 정신이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마약을 먹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짜 복지는 마약이죠. 마약입니다. 마약이죠. 그리고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사람에 봐서는 이거는 이쪽 사람한테 도덕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도덕질에 나타나는 형태가 이 포퓰리즘.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공짜 복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짜를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의존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 예산은 지금 이제 정부가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 예산의 내용은 매표와 관련된 이 금액이 한 5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운동할 때 그 뭐 10만 원만 잘못 써도 선거법에 걸리지만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국가 예산을 통해서 50조를 선거 자금으로 뿌린다. 50조를 선거 자금으로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치가 가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혜택이 이제 말하자면 젊은이 층하고 어르신들 층이 이제 이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젊은이들한테 복지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면은 일단 받아서 자기가 자립하기 위한 미천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주니까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최선이지만 자기가 자립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뭐 주는 거 받으시고 다음 표 찍을 때만 이제 그 귀중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실 때만 이제 어떤 대표한테 하느냐 앞으로 나라 살림을 반듯하게 그리고 아주 국민의 세금을 아껴서 쓸 수 있는다고 생각되는 후보한테 표를 던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재정 건전성, 뭐 국가 채무, 재정 적자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낭비적인 거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5년, 4년, 5년에 평균 예산 증가율이 4.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은 8.6% 됐어요. 와.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는 그나마도 이제 세수가 들어봐서 그렇게 올해나 그렇게 이제 예산이 평평했어도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국채를 발행한 내년은 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증가의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서 예. 편성하는 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짚어야 될 거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미 발표를 한 거가 2022년까지 17만 명의 공무원을 그렇죠. 정원을 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뭐 이런 단계를 넘어서 생짜배기로 이제 17만 명 지금 공무원들이 뭐 수치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뭐 그 100만을 치더라도 이거는 뭐 대한민국 건국 70 동안에 공무원이 100만 됐는데 이걸 5년 동안에 17만 원 늘린다. 이거는 지구상에 아마 없었던 그런. 그런데 공무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취직 차원에서 늘려준다. 뭐 그런 겁니다. 취직 차원에서 저는 전년 지금 모든 게 지금 전산화되고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시골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2배로 늘었으면 결국 8배로 늘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